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원도현입니다. 지난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이 됐지만 전주 선미촌에서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최근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한옥마을과 가까운 선미촌에 이 전주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비판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주 선미촌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선미촌 내에서 설치미술 전시회가 열리면서 선미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선미촌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그 사업의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점, 그리고 향후의 방향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전주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 김진옥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 엄수원입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조선이 전주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 선미촌이 정말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최근에 역시 이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설치미술 전시회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선미촌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업의 배경과 계획을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보셨죠? 설치미술 전시회는? 네,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예, 가셔서 이제 전시회 시작도 하시고 네. 첫 번째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전주 선미촌의 60년 만에 첫 변화가 시작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화라는 게 어느 국적인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 국적인 순간이 있을 때까지는 그 물밑에서 수없이 많은 작용들이 있게 되는데 이 자리 빌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에서 여성인권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 조선인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벌써 10수년 동안 노력을 해오셨고 또 더구나 이 문제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과 또 주민들, 또 시민단체들, 또 행정이 이 선미촌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볼까 이런 많은 고민 끝에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예.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아마 선미촌 하면 전주 시민 그 어떤 분도 불편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선미촌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선미촌 때문에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 주민들과 합의해서 출발해 왔다는 점에 높은 의미를 주고 맞습니다. 계시는군요. 예. 네. 조선희 대표님 방금 시장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게 결과로 드러난 건 최근입니다만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이 됐다가 그때 한 1년 정도는 사실 선미촌이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년 후에는 다시 문을 열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원도현 교수님은 음성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예, 말하지만 예. 사실 버젓이 내놓고 진행이 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특히나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팻말이 지금도 버젓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전주시의 한 중심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아픔이고 정말 전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이용해야 되는 공간들이 뭔가 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공감하고 함께했던 이제 행정과 저희 여성단체들 그리고 경찰력 그리고 지역의 학교라든가 언론사 등등이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 1월에 저희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가 발족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업이 시작되는 네네. 거의 12년 이상 이 사업을 준비해 오신 거죠. 예.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사실 그곳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다시 성행을 하면서
전주시 행정이나 의회하고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서 개발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검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었는데 그 누구도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이 공간이 뭔가 그 주민들한테 돌려지거나 또는 여성이 뭔가 이 공간에 어떤 아동 여성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 너무 부진했었는데 이제 김승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시고 저희 민관협의회가 함께하면서 좀 더디지만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과 함께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물론 이제 이 선미촌에서 했던 설치미술 전시회 자체가 상당히 전국적인 이제 뉴스가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행사가 조금 너무 전시 행정 아니냐, 그리고 일회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김진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 업소 49개소 중에 2개소를 이제 매입해서 시작에 불과하고요. 예. 또 아마 대부분 이제 도시재생에서 나서는 문제점처럼 이게 재생이 되고 난 후에 땅값만 올려지고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활성화를 시켰던 예술인들이 쫓겨나는 이런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장촌의 그 재개발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 보면 지자체의 의지 부족 또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 또 전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 투입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루어낸 뭐 좋은 의미의 어떤 성공 사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앞으로의 과제는 많지만 첫 출발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하신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엄성 교수님, 실제로 이제 도시 분야의 전문가신데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조선희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비상식적인 곳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정비 사업의 의미를 도시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도시 재생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도시 정책입니다. 우리 이제 선미촌 같은 경우는 이 지리적 입지적 위치를 특성을 좀 보면은 잠시 살펴보면은 50년 전쯤에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철로가 있었고 그래서 전주역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앞에 형성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여건이 많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이제 전주시청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용도가 주거지역이에요. 서노송동 노후 주거지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금지구역. 바로 한 200m 지근거리에 전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전주시 내에서 볼 때도 구도심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매매를 떠나서 전주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요 도시재생의 그런 방향은 어떻게 이걸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잠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선미촌에서부터 직선거리 1.5m 거리에 전주 한옥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시 작년에 전주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8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금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요 수요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을 한 번, 두 번 와본 사람이 그 다음에도 또 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추후에 감소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km 거리면은 도보로 걸어서 22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요 루트상에 한옥마을에서 객사, 영화의 거리, 시청으로 해서 이어진 이 루트를 여하히 잘 활용한다면은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 자원을 분산해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는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방향은 전통 문화, 한옥마을과 연계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설치예술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행사가 열렸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 도시 입장에서 보자면 전주의 한옥마을과의 연계, 그리고 구도심으로서의 의미 이런 걸 짚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굉장히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많은 네. 분들이 이 사업의 의미를 높게 보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설치 미술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실지.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공간이 한옥마을하고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성과를 내거나 그런 공간으로 확장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예.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저희로서는 가장 큰 과제고요. 두 번째, 제가 거기 계신 선호송동 주민들에게 이 조그만 선미촌이 마치 선호송동을 더 이상 넘게 못하게 하는 예. 이 발전의 훈풍들이 갈 수 없게 하는 엄청나게 넓은 강이고 큰 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선호송동에 계신 우리 시민들의 삶이고 바로 세 번째가 전주라는 도시 전체에서 관광과 관련된 도시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 조선희 대표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 점은 여성들 인권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민들과 관련된 그 도시 재생 차원에서 또 거기에 실제 살고 계시는 또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문화가 어때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사실 현장 가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 또 예술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또 경제적 삶도 나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세 번째 관광의 측면으로 본다면 전주시의 사실은 새로운 도시는 뭐 돈 있으면 얼마나 똑같이 다 지을 수 있지만 오래된 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주의 미래는 현재 구도심 100만 평의 전주의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원도심 문화심장터 10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100만 평의 100가지 색깔을 가진 도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선미촌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레지던시라든지 뭐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시에서 이제 거점을 확보하고 거기에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매딩거리처럼 그 지역 컨셉에 맞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직접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옥마을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옥마을의 일부 집을 시에서 매입하고 그 공간에 이제 문화와 예술을 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민간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조선희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되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시거든요. 예, 예. 이게 뭐 그동안의 성매매 집결지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일종의 불우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에 이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어울려질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거가 변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미촌의 역사를 그냥 지우기 위한 거, 그래서 그거를 지우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미촌이 그동안의 여성 인권을 침해했던 어떤 역사라고 한다면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함께 껴안고 가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설치 미술을 한 그러한 내용들도 이곳에 살았던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오픈 갤러리나 또는 인권박물관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도시의 주인은 저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주들은 그동안에 이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벌어왔어요. 근데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사고 파는 이러한 행위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그 인근 지역의 선호송동 주민들도 사실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 주민들의 목소리에 별로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이 공간에 무엇을 놓고 싶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장님께서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그 방향대로 이제 가는 과정들을 이제 제가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 선미촌 개발 사업이 그러나 지금 아주 저희가 안정되어 있고 또 이게 탄탄대로로 갈 것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첫 번째 지적되는 게 풍선 효과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풍선 효과라는 게 이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효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됐을 경우에 선미촌에서는 없지만
이 성매매 사업이 또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풍선 효과는 업주들의 논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성산업과 관련한 이 자본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아주 은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규제를 한다,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재생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의 부작용이보다는 본래 속성이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성화 이후에 그 활성화의 주역이었던 주민과 예술인들이 쫓겨나는 예.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회복에 얼마나 최선을 다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더 관건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사업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술을 통한 재생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창작 예술 활동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 어떤 장소성의 특성상 인권, 여성 인권, 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 또 그동안 그 선미촌 인근에 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소외되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해 있는 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력을 제공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드릴 것이냐. 이게 그 사업의 정체성으로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전주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런 전통문화 중심 도시 그 프로젝트도 있고요. 전주 미래유산 프로젝트, 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프로젝트, 또 이제 선미촌 도시재생 프로젝트.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그 선호송동이나 중앙동이나 풍남동 인근에서 다 진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계 사업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효율성에서 떨어질 뿐더러 좀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조절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예술거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동문 예술거리, 또 그 서학동의 예술인 마을, 또 팔복동의 소렉스 그 팔복 예술공장도 많이 있고요. 또 선미촌, 선호송동 예술촌 이런 것처럼 예술을 통해서 재생을 하겠다고는 취지는 좋으나 공간을 열어놨으니까 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식의 것들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 예. 예를 들면 그 예술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 정책 기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 활성화에 주역했던 예술인들이 오래도록 그 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활성화한 이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니겠느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가지 정도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 같은데 시장님 먼저 의견을 좀 듣고 예. 네. 풍선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성매매 직결지가 없는 지역도 아까 신종,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주택가를 침범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신종 새로운 방법이지 여기를 저기 좀 압박하니까 다른 데도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뭐 못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에 여러 가지 재생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정체성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뭐 거의 10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주 원도심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하고 TF도 꾸려서 그것은 중복되거나 또 소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실제 거기 살았던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의 삶들은 이미 이제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벌써 수년 동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협의를 통해서 같이 합의해 내가면 충분히 저는 비전을 마련하고 또 실천 전략도 얼마든지 저희 마련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게 격렬한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반발이 드러나진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조선희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요소는 그런 거죠. 막상 거기에 지금 가장 생계를 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 그리고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 전주시의 작업들이 오히려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일을 어렵게 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래서 많은 긴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여성들의 일테면 그 목소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되면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하고도 계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업주들이 그 여성들을 앞장 세워서 압박하는 부분들이지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고통을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업주들이 여성들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뭐 시위를 하겠다느니 또는 이 정비 사업의 속도를 좀 늦춰달라고 오히려 행정을 압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많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그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매매 업주들뿐만 아니라 건물주나 토지주도 이를테면 그 처벌을 받고 재산도 몰수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압박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그 선우송동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이제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오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갈등들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일단 업주들하고는 저희가 사실은 해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업주들의 이해는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들은 돈보다도 여성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 도시를 정말 시민의 도시로 저희는 이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마찰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군요. 저 엄성원 교수님, 이런 이제 저희가 이 전주시가 그동안 이런 도시 재생을 하면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재개발 사업 이런 경우에 되게 예전에 다른 지역이나 또 예전에 전통지구가 보면 공권력을 앞세워서 강압적으로 쫙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속도도 빠르고 그러는데 이 선미촌 정비 사업은 어쨌든 협의에 의해서 천천히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좀 차별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우리 전주시처럼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 혹은 정비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보면은 강원도 춘천의 난초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진 폐쇄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임시 주차장으로 그냥 이렇게 방치 이런 상태고요. 또 창원시에 보면 서성동이 있어요, 사례가. 근데 서성동은 거기도 우리 전주시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는 3.15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비가 3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에는 다소 좀 큰 규모인데요. 텍사스촌이 있는데 2008년도에 거기는 공권력이 강력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2009년도에 그 뉴타운 조성 사업을 130만 평방미터, 굉장히 큰 규모죠. 뉴타운 개발 사업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사업성 문제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약 7, 8년간 방치돼 있는데요. 오히려 더 낙후 지역으로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수원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계획이 수립됐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승계가 되는 예, 보상도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조달이 되고 해서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간단한데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대구시, 창원시 서성동 모두 다 공원으로 대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사업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방치되고 있고 대전시는 사업성 문제로 전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향을 점진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예술 쪽으로 유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데는 전면적인 정비가 가능하고 지방은 그게 어렵고 예. 그래서 대부분 공원으로 지금 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점진적인 그 실행 대안을 가지고 점진적인 유도 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울러서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도적으로 몇 가지 지금 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앞으로 그 양쪽으로 그 선미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저 길이 있습니다. 저 권산등로 길이 있고 이쪽으로는 무랑물길 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길들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꾸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나가면은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차이점은 어떤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간다. 그런 차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희 봅니다.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방금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현재 성매매 업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런 곳에 대한 단속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도 시청 부근은 뭐 건물을 지으면 얼마든지 이제 뭐 그게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성은 충분히 확보를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기억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21세기 건축이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특히 전주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전면 개발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뚝딱뚝딱 올리는 것보다는 그 기억을 잘 살리고 또 새롭게 창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고 또 결국은 이제 강제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미룰 때 여성들의 안전을 또 담보할 수 없고 여성들이 자기 삶을 준비할 시간을 또 충분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여성들의 안전과 삶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저희가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가지고 또 재생을 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난관은 있겠지만 뭐 충분히 인내하면서 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행히 예산이 그 앞서 권상등로라고 있는데 그 도로 예산도 국가 예산이 한 220억 정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생겼고 이번에 선미촌을 재생한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미 국가 예산이 30억이나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또 내후년 10억, 30억이 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12를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어렵지만 그래도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강압적으로 또는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밀고 주상복합을 친다든가 이런 식의 개발, 전주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개발보다는 좀 지역 주민들의 삶,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좀 차분하게 진행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엄은성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쪽 지역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가 있는데 그 최근에 지난해 10월인가요? 지역 리포트를 내시면서 그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예. 그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시설들을 디자인을 좀 달리함으로써 뭐 범죄를 예방하는 선진국형 그런 기법인데요. 셉테드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셉테드는 이제 이 물리적인 이게 어떤 범죄 행위들이 사전에 계획돼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이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발생 빈도가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건데요. 뭐 주요 방법으로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데 감시 카메라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 조도를 좀 높여가지고 아주 밝게 하는 거죠. 밝게 하고 밝은 계층으로 거리를 도색하고 뭐 이런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미촌의 경우에도 시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권산등로와 무랑물길 여기에 가로 환경을 좀 정비하고 가로등의 조도도 밝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네. 단순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이 이성적인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면 실제로 지금 그 선미촌 안에 보면 이 업주나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오랫동안 방치된 공터나 그 어두운 골목길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우리 엄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좀 정비가 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국가예산 30억 확보했다는 게 거기에 기반 시설을 예. 조성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충분히 그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선미촌 사업에 대한 의미나 좀 과제들은 좀 나름대로 짚어봤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 그리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시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이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예, 문화적 예술적인 어떤 개발을 상징하는 어떤 행사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채를 매입을 하신 거고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부분을 크게 신경 쓰고 계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세 번째 정도 해당되는 문제고요. 예. 또 여성들의 문제, 우리 주민들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선미촌을 벗어날 경우에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시민들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 왜 그걸 시에서 그걸 지원한 이런 말씀들을 핀잔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성매매라는 것을 꼭 개인의 선택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반드시 저희가 그걸 바라봐야 되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들이 충분한 일자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성매매 여성으로 진입을 할 때 누군가 우리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보호해주고 누군가 이야기해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고 또 사실은 성매매 그 선미촌이라는 게 벌써 60년의 역사를 가져왔었는데 그 누구도 마음속에 관심을 가졌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 본다면 저희 시에서 충분히 그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들 또 일시적인 자립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들 또 여성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하고 많이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절된 사회 속에서 다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해서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그쪽에는 이 자리에는 조선희 대표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뭐 저희 한옥마을 사례도 있고 재생 사례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델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앞서서 김진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임대료가 올라나서 결국은 거기 세를 사는 주민들과 또 예술가들이 쫓겨날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에 또 저희도 상당히 봉착이기도 하지만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전주역 앞에 지금 천마중길이라고 그 생태숲으로 만드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주들하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시하고 윤리협약을 했습니다. 임대료 함부로 올리지 말자. 그런 모델이 잘 된다면 상당히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일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김준호 의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아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걱정도 해주셨고 또 지역 공동체에 대한 회복 또 마을 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하기 위한 좀 제도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는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현재 민간 그 협력과 관련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화도 필요할 거고요. 다음은 아까 시장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생이 성공한 이후에도 그 주인공이어야 되는 그 주민들과 또 예술인들이 쫓겨나야 되는 이른바 그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그 제도화 방안. 그건 이제 그 성동구 사례에서도 물론 집장촌과 관련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주민 그 상생 협력이라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상호 협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걸 제도화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어찌 보면 아까 우려했던 풍선 효과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탈성매매 여성들의 그 자활, 자립, 정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걸 제도할 것이냐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제도적인 것들을 개정을 하고 또 제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전주시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그 3조에 보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항목에 포함되도록 한다든지 또 전주시 아동 여성 보호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도 보면 그 목적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이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거나 자립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일부 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그 자립 자활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그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의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협력이나 네. 의회에서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대표님,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방금 김준호 의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이렇게 자활의 계획, 자활의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2004년도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작업장도 있고요, 쉼터도 있고, 그리고 상담과 또 법률적 지원이나 의료적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성매매 집결지가 좀 일시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를테면 탈성매매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김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 이제 그 어떤 그 재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나 교육비나 복지 지원을 위한 이를테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냥 생색내기식의 어떤 적은 지원을 하면서 탈선성매매 해라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10대에 이 성매매에 유입됐던 이러한 그 여성들이 정말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생계비, 충분한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긴급 구호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로 나가서 안정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직업과 이런 부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엄성 교수님, 이런 사업들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물론 이제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 모두가 이 사업의 정당성과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더 지역에서 동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성매매 집결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이제 건물주, 토지주, 그리고 이제 업주, 성매매 여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 사회적인 그 공감이라든지 사회적인 합의 과정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매매 직결지였었는데 기능 전환을 통해서 그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대표적인 곳이 일본 요코하마시의 코카네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코카네초의 이 초기 단계 때를 보면은 그 요코하마시에서 적극적인 지원하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4개 부서를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 이벤트 홍보 부서 등을 만들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 와서는 지금은 거기 이제 비영리 단체가 거기를 요코하마시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네초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행사도 하고 예술가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아까 레지던스 임대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아울러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직의 그 역할과 기능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주시는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이 현장에서 활동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역사회가 이 문제 전체에 공감을 해가는 그런 시작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희가 오늘 전주 선미촌에 대한 선미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좀 오늘 토론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먼저 조선희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제 엄 교수님도 이해 당사자들을 쭉 나열을 하시는데 성구매 남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빠뜨리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토론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의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금 아쉬웠고요. 집장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지금도 쓰시네요. 창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서 사실 업주들의 또는 남성들의 입장에서 남성들의 시선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직결지라고 표현을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오늘 토론 과정에서 받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 선미촌이 전주 시민들이 무관심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존속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주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선미촌의 공간이 정말 전주 시민의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금 인권의 공간으로 되돌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성 교수님. 예. 네, 아까 무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성미촌 문제는 성매매업 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주시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옥마을의 기능을 분산, 새로운 거점 조성, 이런 측면에서 이 영역을, 이 에어리어를 발전적으로, 좀 더 토지 이용을 발전적으로 해나간다면 굉장히 그런 발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김진호 의원님 마무리 말씀. 이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사회 모든 각 분야의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성매매 피해와 인권 의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 노력들, 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 민간 협력의 그 성공적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 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승수 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장기간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여성들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세심하게 여성들에게 또 다른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주시에서 전에는 여성을 담당하거나 이런 부서에서 그 부서에 한 사업을 했는데 아예 지금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주시장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도시라는 게 결국은 시행정이나 뭐 몇 사람의 도시가 아니고 도시의 주인은 시민들입니다. 사실은 60년 동안 그 누구도 꺼들떠보지 않았고 차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선미촌 문제를 가지고 조선민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니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도 이제 저희가 가능하게 되고, 지금 조선희 대표님께서 지금 시내버스 문제 위원장도 하고 계시는데, 그 시내버스 문제도 아주 어려웠었는데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이니까 또 이 시내버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실은 전주 시내 곳곳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시민들, 전문가들, 또 의회, 또 행정이 모이면서 많은 일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이것은 행정이나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자꾸 우리가 쌓여가고 축적되면은 시민들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의 주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활력 있고 또 미래를 개척해 가는데 많은 마음을 모아서 도시 전체가 우리 도시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도시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선미촌에 대한 토론을 봤습니다. 60년 된 공간이고요. 전주 시민들 모두에게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공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선미촌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우리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는 그 첫걸음을 저희가 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대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향후의 진전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단 한 번의 전시회로 끝났지만 이 한 번의 전시회로 끝나지 않고 선미촌 전체가 변화하고 그리고 전주의 도시재생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주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 패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